멀미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완전 된다. 오, 스무스 모드는 필수다. 그거는 전기차에 다 넣어야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안녕하세요, 대마님. 오늘 네.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는요, 방금 더 뉴. 아이오닉 6 차량을 저희가 오늘 시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궁금하시죠?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N라인이라고 하는, N은 뭔지 아시죠? 네, 그 빠른 애. 빠르고 재밌는 애. 제가 또 벨로스터 N을 탔었거든요. 현대는 이제 N이라는 고성능 디비전을 따로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능 혹은 디자인, 그 영감을 같이 N 브랜드와 나란히 하는 N 라인도 있습니다. 아이오닉 6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도 N 라인이 존재하는데,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는 레귤러 일반 모델이라는 점. 자, N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기착지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디자인이 이렇게 더 파져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레그룸 자체가 앞뒤로는 물론이고 옆으로도 더 넓어졌어. 빨리 그거 바꿔줘, 모드. 드라이브 나 모드요? 그거 들었어. 알겠습니다. 무슨 모드죠? 나 스무스. 맞아. 내가 그건 안 까먹었어. 자,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노말,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따로 바로 안 나와요. 마이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설정이 뜨죠?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스무스 모드가 현대자동차, 현대모터그룹 최초로 적용이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시승하기 전에 이 차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전문 용어만 쓰니까 잘 몰라서 안 들어요. 근데 딱 귀에 꽂힌 단어, 멀미. 멀미? 딱 봤는데 이 모드가 새롭게 나왔다고 해서 오늘은 무조건 이걸로 해달라 해야겠다. 투싼 하이브리드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만약에 운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저기 마이 드라이브에 가면 베이비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기억나? 내가 베이비 모드는 진짜 알아. 칭찬 많이 했잖아. 저는 사실 모든 드라이브 모드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임을 감안하면 베이비 모드가 최고였거든요. 혹시나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차종을 운영하고 계시고 뭔지 몰랐다, 있는지 몰랐다 하시는 분은 똑같습니다. 마이 드라이브 가서 베이비 모드를 적극 이용해 보세요. 그게 너무 좋았고, 사실 모든 차종이 아직 적용은 안 됐는데, 예를 들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그 이후에 나왔지만 베이비 모드가 없었단 말이죠. 전기차는 멀미가 심하다, 난 전기차 타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제조사로서는 듣고 있거든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었어, 진짜. 맞아. 사실 인터넷에 그냥 전기차 멀미만 쳐도 거기 관련된 포스팅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드마가 얘기한 것처럼 그건 절대 드마 혼자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멀미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운전자의 영향이 진짜 커요. 저도 전기차를 내연기관 같이 운전하면 일단 구동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운전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긴 한데, 충분히 멀미 없이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내연기관도 멀미 있게 운전도 가능해요. 운전자에 따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운전자 영향이 좀 크다는 점을 저는 조금 첨언을 하고 싶고, 그런 걸 감안해서 그래서 스무스 모드가 들어갔는데, 지금 딱 해보니까 우선 스무스 모드에 넣으니까 바로 패드 시프터의 작동 조건이 아닙니다 하면서, 뭔 말이냐, 회생 제동을 제가 매뉴얼로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맞는 상황,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과 카메라 이런 것들로 정보를 취합해서 차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너가 있는 도로에서는 이 회생 제동이 적당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회생 제동이 지금 레벨 1으로 들어가서 약한 회생 제동을 자동으로 설정을 했네요. 네. 반대로 회생 제동이 셀수록 이 울컥거림이 심하고, 울컥거림에서 멀미가 많이 오는 게 맞나요? 또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약하다고 괜찮은 건 아니에요. 이 적정한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 저도 차를 아예 몰랐던 사람이지만 이제 다양한 차를 타보면서 이 어떤 스타일의 차를 좋아한다라는 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외적인 건 사실 그렇게 딱히 따지지 않아. 근데 대충 샀잖아. 근데 이제 승차감 이런 미묘한 차이가 조금 취향이 있더라. 다른 드라이브 모드를 느낄 거 없이 저는 바로 지금 스무스 모드에 들어와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네. 와이프 드마가 워낙 멀미가 심하다 보니까 스무스 모드 더하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속도를 늘리고 줄이고 가감속을 하면서 페이스를 유지하는 이게 진짜 내가 엄청 신경 써서 부드럽게 운전할 때의 그 느낌으로다가 차가 주행을 하고 있어.
갑자기 뭐 벌어졌다고 확 속도를 올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리니어하게라고 이제 하죠. 차 내연기관 출력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꾸준하게 갑자기 막 확 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몰아준다. 그렇지만 반대로 스포츠 모드에 들어가서 회생제동 3단을 걸고 조금 힘을 잠깐 써볼게요. 이렇게 힘을 빡 내고 엑셀을 탁 떼면 콱 걸리는 이 센 회생제동, 이런 게 바로 팍팍 움직인다는 거의 예시거든요. 그렇지만 자연스레 스무스 모드에 손이 가네요. 스무스로 하고 살짝 밟아봐. 스무스로 하고, 오, 좋습니다. 느낌 차이를 한번 자, 볼게. 네, 좀 거리를 띄우고 똑같이 그냥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네. 오, 다르네. 다시 악셀을 꽉 밟을게요. 한 반 박자 쉬고 다시. 오, 반 박자를 쉬고 그냥 부드럽게. 다르네. 완전 방금은 소리가 났잖아요. 소리가 들리셨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꽉 할 정도로 완전 풀악셀인데도 쉬었다가 천천히, 아, 이거 떠오르는 차가 있는데 뭐가 있냐, 이런 드라이브 모드를 자랑하는 다른 또 현대모터그룹의 차가 한 대 있었거든요. 드마가 제일 좋아하는 차. G90? 네, 그거는 제네시스. 맞아요. 네, 제네시스인데 이게 제네시스의 승차감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다. G90의 쇼퍼 모드라고, 쇼퍼 드리븐 모드라고, 이렇게 수행기사가 운전해주는 느낌으로다가 정말 안락하게 악셀이 엄청 부드럽게 반응하는 그 드라이브 모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실 저는 또 G90을 운전할 때 그 모드를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이게 운전을 신경을 안 써도 차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나는 그냥 악셀 브레이크만 내가 원할 때 밟으면 가속과 감속을 알아서 차가 해줬거든요. 이게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를 텐데, 네. 이제 우리가 타고 있는 차, 셀토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운전을 한 번씩 가끔 할 때, 엑셀 나는 이렇게 밟았으면 애가 이렇게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짝 톡 밟았는데 이미 애가 콱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방지턱 이런 거 나도 살살 있게 넘고 싶은데, 얘를 이게 딱 넘으려면 이제 브레이크를 엄청 스무스하게 요만큼씩 밟아야지, 내가 생각한 느낌대로 조금 밟으면 애가 이미 끽 이렇게 되는 느낌. 근데 얘는 그냥 내가 꽉 밟든 아니든 뭐 상관없이 그냥 밟으면 천천히 가고 천천히 서고, 요런 운전자가 신경 쓸 게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면이 있다.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가 있어서 이제 수시로, 우리는 뭐 잘 모르거나 못 느끼고 있지만 기어를 계속 변속을 하거든요. 변속기가 하는 역할이 그거고 변속을 하죠, 말 그대로. 그런데 전기차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모터가 덜 빠르게 회전을 하면 덜 빠르게 가는 거고, 기어가 없거든요. 기어가 있는 전기차도 있지만 현대모터그룹의 전기차에는 기어가 있는 차가 없습니다. 이 차 포함. 그렇기 때문에 가속을 할 때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운, 훨씬 더 내연기관 대비 부드러운 가감속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리고 아이오닉 6가 처음 모델부터 내세웠던 거지만, 아이오닉 6는 스트림라이너 디자인이라고 해서 또 물방울에서 조약돌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유려한 곡선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얘가 돌고래야 혹시? 아니지? 맞아, 돌고래 같은 그 꼬리 가지고 있던 그 차. 근데 그 돌고래 꼬리를 없앴어요, 이번에. 더 유려해지기 위해서. 사실 그 돌고래 꼬리는 그 기존의 컨셉이었던 프로페시에서 진짜 돋보였던 부분이고, 저는 그거를 양산 모델까지 가져왔다는 그 용기와 실행력을 진짜 저는 칭찬하고 리스펙하는데, 득보다는 실이 있는 부분도 있었다. 뭐 득이라 함은 당연히 디자인과 그런 스포일러가 양산차에 없어요. 전기차는 더더욱. 그렇지만 이번엔 조금 더 최적화시킨 CD를 위해서 위에 루프에 공기가 최대한 붙어서 부드럽게 흐르게끔, 그 공기를 틀어치지 않게끔 스포일러 디자인을 더 가다듬었습니다. 저 세 번째 등, 이 등도 새로운 디자인이 들어가기도 했고, 저희가 타고 있는 건 일반 모델이기 때문에 이 후면부의 저 픽셀 라이트 디자인은 크게 기존 모델과 다른 게 없지만, 나 아까 그거 봤어. 얘랑 다르게 생기네. 그게 N9. 자, N9은 가운데는 완전 이제 블랙 처리되고 양쪽 끝에만 테일램프가 들어가고, 가운데 아이오닉 6 픽셀 디자인이 총총총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걔가 디자인이 예쁜 것 같은데. 6N 디자인을 N9은 계승하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런데 후면부가 N9과 일반 모델은 진짜 차이가 커요. 기존 77.4kWh에서 84.0kWh로 배터리가 거의 10% 증가하면서, 10% 조금 안 되죠.
그래서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행 가는 거리 524km에서 562km로 증가됐고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367에서 437km로 증가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주행 가능 거리 수치는 WLTP라는 걸 가장 범용력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WLTP 스탠다드로 넘어가면 이 주행 가능 거리는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의 이 테스트나 주행 그런 성능 환경이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꼽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쉴 주행을 하면 이거보다는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아이오닉 6 같은 유선형의 디자인, 매우 낮은 공기 저항 수치를 가진 차량의 경우에는 항속과 주행을 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 전비가 진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이번 아이오닉 6 페이스리프트로 넘어오면서 또 현대모터그룹, 현대자동차에서 최초로 적용이 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스마트 존. 네, 이 공조가 스마트해졌습니다. 기존에 이 오토가 있지만 오토보다도 저기 왼쪽이 기존 아이오닉 6 모델이에요. 네, 저기 왼쪽에 있는 차가 페이스리프트 전에 아이오닉 6. 자, 오른쪽 우리 앞에 있는 차가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아이오닉 6. 자, 디자인 어때? 범퍼 다르지? 이렇게 보니까 범퍼 디자인이 꽤 많이 다르다, 그지? 완전 다른데? 나 근데 미안한데 기존 게 더 예쁜 것 같기도. 네, 디자인은 개취의 영역입니다. 저 날개 봐봐. 저 가운데 날개 저기 일자로 뻗은 게 있는데 여기엔 없지. 그래서 요런 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라이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걸 고수하고 있고, 또 방금 창문 내렸다가 올리니까 밑에는 얘가 더 이쁘다. 리플렉터라고 부르는 반사판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 하얀색 부분은 후진등이고요. 뒷면에 하단부 범퍼가 바뀌었고 뒤에 날개도 바뀌었고, 그렇지만 테일램프는 그대로 가져가고 세 번째 브레이크 등도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문을 잠깐 내렸다가 올렸는데 소음이 어마어마하지. 자, 드마가 찾은 거는요? 여기 아무것도 없고 네. 깔끔해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에 창문 내리는 게. 네, 창문이 여기에 다 이렇게 위치해서 뭐 이렇게 여기서 다 컨트롤 할 수 있고, 보신 것처럼 독창적으로 이 모든 버튼을 여기에다가 옮겼어요. 그래서 슬림해졌나? 그렇지. 네,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이 버튼류를 가운데로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버튼도 없고 여기 들어가는 와이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또 더하기, 여기 전체가 다 도어 포켓이면서 동시에 이게 또 핸들이 되는 거죠. 날개에서 영감을 받은, 특히나 이쪽 요렇게 끝에 이렇게 싹 올라가는 게 날개 끝에 이런 디자인, 요런 것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적용이 됐거든요. 마인드풀니스 코쿤이라고 하는 실내에서 안락하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전기차 라이프를 가장 모티브에 두고 또 디자인을 한 게 이 바로 아이오닉 6입니다. 얘는 실내 소재들이 그래도 조금은 고급스럽다. 이번에 또 페이스리프트로 오면서 실내 소재도 또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 네. 되게 좋네. 그리고 아이오닉 시리즈의 모든 차에도 공통되고 대부분의 현대모터그룹의 전기차에 통용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이 소재들이 다 재활용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모터그룹 내에서 뭐 플라스틱 몇 % 이상, 하다못해 페인트나 도장 부분, 검은색 부분도 폐 타이어에서 추출한 이런 것들로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전기차의 모든 브랜드가 계속 추구하는 이제 제로 카본, 그리고 이제 저탄소 배출 이런 거에 엄청 신경 쓰고 있잖아요, 모든 브랜드가. 네. 현대자동차, 현대모터그룹도 당연히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신소재에 대한 좀 걱정이 많았어. 이게 과연 내구성은 어떨 것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저는 진짜 실제로 제 두 눈으로 봤거든요. 뭐냐, 제주도에 있는 그 많은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그 중에 제가 몇 번 탔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뭐 주행거리가 16만 킬로 뭐 이랬고요. 그 차들 아시죠? 다 땡볕에 서가지고 제주도의 비바람을 다 맞는데 내장재 이슈 전혀 없었습니다. 뭐 이런 핸들 끈적거림, 불쾌한 그런 느낌 하나도 없었고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없다라고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문 내렸을 때,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돌아오면서 앞에 프론트 오버행이라고 하는 휠에서부터 앞에까지 차 범퍼 끝까지 거리를 쟀을 때의 그 길이가
이번 6로 넘어오면서 55mm, 5.5cm가 길어졌고 리어 오버행도 길어졌습니다. 앞에 휠 가운데와 뒤에 휠 가운데까지 길이는 동일하나 전체적으로 차가 조금 더 길어졌다고 할 수 있죠. 새로 길어진 디자인 덕분에 공기의 저항이 시작되는 그 포인트가 달라지면서 또 더 낮은 공기 저항 개수를 달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CD 수치는 0.206을 달성했습니다. 왜 소수점 1000자리까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제 1000분의 1 소수점까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만큼 그 0.001을 낮추기 위해서 수백 번의 디자인 변경과 테스트를 거치면서 이 얻어내는 숫자거든요. 그게 하나하나 모여서 주행 가는 거리로 이어지니까요. 오버행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수치의 CD를 가져올 수 있었고, 거기 더하기 또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새로운 디자인이 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면부 라이트는 기존의 디자인에서 뭐 완전히 달라진, 혹은 Seamless Pixelated Lights, 이번에 공식적으로 언급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현대자동차 저기 지금 앞에 가는 그랜저나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른 디자인처럼 이렇게 가로로 쭉 뻗은,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전면부가 이런 디자인을 좀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 자, 30분 주행했습니다. 나 지금 졸려. 네, 진짜 잠드시기 전에 좀 승차감 어때요? 계속 스무스 모드로 운전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속도 좀 낼게요 하고 냈을 때 나 그 5N 타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잘못 탔다 생각했는데 스무스 바꾸니까 완전 부드러워. 근데 이거 나는 멀미가 나는 차다 아니다를 그냥 타면서도 이거는 멀미가 나는 차다 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조금 구분하는 건 내가 차 안에서 핸드폰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차는 핸드폰을 잠깐씩 볼 수 있을 것 같아. 스무스로 둔다면. 계속 스무스로 나도 모르게, 뭐 저도 모르게 좀 자연스레 주행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래요? 이번에 이제 아이페달 3.0이 또 스마트 리젠 3.0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또 제 채널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있는 차마다 극찬을 했던 모드인데, 바로 아이페달, 이 악셀러레이터 하나로만 차를 주행을 가다가 멈췄다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아이페달은 발을 내가 계산을 해서 떼야 차가 속도가 줄어들면서 앞에 차랑 부딪히지 않아요. 스마트 회생제동 3.0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앞에 차량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악셀을 이렇게 밟다가 차가 좀 가까워지거나 이제 정차하는 상태가 됐을 때 악셀을 떼면 알아서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완전 정차까지 해줍니다. 회생제동 3.0, 스마트 회생제동 3.0으로 와서 한 페달로만 운전하고 있는데, 드마가 살짝 언급해준 부분, 긴급 상황이거나 그리고 사람이 실제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조사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캐스퍼 일렉트릭에 최초 적용을 하긴 했던 건데, 이 브레이크와 악셀러레이터를 헷갈려서 밟았을 때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이 또 들어가서, 보통 우리가 이거 헷갈리는 경우가 뭐예요? 브레이크는 줄 알고 꽉 밟았는데 악셀이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차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차를 급가속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급가속을 원하는 게 맞는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상황을 고려해서 캐스퍼 일렉트릭에 최초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서 더 진보된, 조금 더 계속해서 이제 각 차량별로 세팅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게 들어가 있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 이제 속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악셀을 제가 떼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 보이시죠? 속도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그냥 알아서 감속하는 거랑 달라. 왜냐면 속도 계속 유지되지. 11km, 10km. 그냥 감속되는 거면 아까부터 속도가 더 줄어서 이미 속도가 확 줄었어야 됐잖아요. 그렇지만 앞에 차가 계속해서 가니까 10km로 그냥 유지하면서 계속 앞으로 가요. 그러다가 앞에 차가 이제 거의 멈추니 얘도 이제 거의 멈췄죠. 이게 스마트 회생제동 3.0입니다. 이거는 써보신 분은 아마 이 기능이 없는 전기차는 고려하고 싶지 않으실걸요. 이것도 그러면 반자율 주행이 돼요? 그럼요. 이제 HDA2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다 비슷하지만 각자 다 다른 기능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대모토그룹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첨단의 반자율 주행과 주행 보조 장치는 모두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지금 방금도 이제 앞에 쳐다보라고 이렇게 제 홍채를 인식하는 센서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강화된 글로벌 안전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선글라스를 껴도 매우 잘 작동하고요. 오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온라인에서 봤는데 좀 눈이 많이 작으신 분들,
진짜 작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경고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 전방 주시하라고 네. 눈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좀 어렵기는 하네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또 당연히 현대자동차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한 좀 해결책을 분명히 좀 강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앞에 아이오닉 6 다시 한번 저희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의 스트림라이너 디자인을 드마님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차가 이제 옆으로 돌 때 한번 옆모습 디자인 한번 봐주세요. 봤어. 어때? 완전 유려하지? 곡선으로. 요것이 바로 이 스트림라이너, 이 아이오닉 6만 갖고 있는 디자인. 스무스 모드 아닌 것 같아. 맞아요. 바로 느끼네. 지금 이거는 스무스가 아니라 다시 한번 스마트 회생제동 3.0 말씀드린 그 모드로 지금 좀 주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옆모습은 변화가 전혀 없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스무스랑 완전 달라. 이제 라이트도 뾰로롱 디자인이네요. 스무스랑 달라? 완전 달라. 어떻게 달라? 이게 보통은 긴가민가 하는 수준이란 말이지. 네. 노말에서 뭐 에코로 가든 뭐 하든 조금 그냥 미묘한 차이 이런 느낌인데 얘는 그냥 아예 그냥 다른 모드야. 너무 크게. 완전 그 느낌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이제 방지턱 같이 이제 울컥거리는 곳들을 갈 때에도 얘가 위아래로도 작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무스랑 이 노멀이랑 위아래 작용도 되게 다르고. 그 위아래 작용을 어떻게 하냐면 위아래를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기보다 그 가속과 감속을 컨트롤 하다 보니까 위아래에 적용되는 그 값이 달라지는 거지. 그럼 당연히 팍 밟으면 팍 들리고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앞으로 팍 쏠리는데 이거를 스무스하게 컨트롤 하다 보니 자연스레 이거도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드마가 딱 맞는 말을 다 짚어줬습니다. 그래서 전비는 저희 성인 3명을 탑승하고 제가 운전했을 때 현재 6.4km/kWh가 측정되고 있고 다시 한번 저는 택도 없을 거예요. 원래 아마 어느 정도야? 평균 전비? 근데 평균 전비가 한 이쯤 될 거예요. 한 6km 기본이 있으니까 이 스트림라이너 디자인에 기본이 있다 보니 원래 잘 나오는 차는 누가 막 밟아도 덜 나오는 것이 잘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요. 다른 전비가 잘 나온 분들의 수치가 뭔지 좀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으로. 다 떠있더라고. 1등, 2등, 3등. 맞아요. 제 이름은 거기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을 거예요. 기아 EV3에 스마트 회생제동 3.0이 최초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 접하고 나서 너무 좋았어. 이 시내 주행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정말 거의 수동차에서 자동 변속기로 바뀐 수준으로 편해졌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아이오닉 6에 들어갔다는 점, 거기에 스무스 모드까지 들어가서 프로 멀미러의 인증까지 지금 얻어냈습니다. 멀미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완전 된다. 스무스 모드는 필수다. 그거는 전기차에 다 넣어야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제가 연구원분들께 물어봤는데 향후 전기차에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그 베이비 모드 진짜 좋았다고 했잖아요. 다른 차에는 또 안 들어가는 거야. 펠리 하브에 안 들어갔으니까. 베이비 모드랑 스무스는 좀 다른 느낌이야. 그렇죠. 그렇지만 서로가 지향하는 바는 분명히 똑같죠. 더 안락한 승차감. 이제 베이비 모드는 이름에서부터 나의 아이가 2열에 탔을 때에 내가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 아빠로서, 부모로서. 자, 출발할 때 출발 느낌 어떠세요? 이건 부드럽잖아, 좀. 방금 제가 또 부드럽게 했거든요. 스무스 모드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런 것처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기차의 멀미는 상당수 운전자 하기 나름입니다, 진짜. 왜냐면 기계잖아요. 인풋 값대로, 입력 값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그치. 똑같은 압력으로 10으로 눌렀을 때 스무스 모드는 5만큼만 처음에 반응해서 괜찮다면 얘는 노멀 모드는 10으로 눌렀을 때 10이 반응한다는 거지. 맞아. 근데 지금은 오빠가 5로 그렇지. 누른 거지. 그겁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저희 또 공터를 보니까 돌리고 싶어요? 아니요, 이런 데서 돌리면 큰일 나죠. 그렇지만 아이오닉 6 최초가 나왔을 때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세 제어 장치를 끄고 나면 흔히 얘기하는 원돌이라고 하는 차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드리프트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보제로 쓰는 그런 게 뭐냐, 사실 드리프트 연습할 때 아이오닉 6를 진짜 많이 써요. 그만큼 차가 이 휠 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오는 그 드리프트 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이건 좀 예측하기가 쉬워지고 차량 컨트롤, 이건 너무 좀 디테일하니까 좀 빼고 얘기하면 아이오닉 6는 이 달리기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갖춘 차다. 자, 스마트 회생제동 3.0 가까워. 자, 발을 뗐어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속도를 유지합니다. 별로인 것 같아요. 아, 예, 방금은 네, 다시 회생제동이 진짜 좀 세게 걸려가지고 예, 별로 조금만 이래도 저만은 진짜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음 기회에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다시 스무스 모드로 돌아와서 저희 이렇게 40분을 주행을 하면서 고속도로, 시내, 그리고 이렇게 굽이친 와인딩 로드까지 네. 다방면으로 지금 느껴보고 있는데 이 주행 느낌이 고급지다, 편안하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고급짐은 뭔가 럭셔리만한 그런 비싼 차의 승차감, 요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느낌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진짜 이 안락하게 부드럽게 주파에 나가는 이 느낌이, 그렇지만 내가 원할 때는 얼마든지 코너링 성능까지 발휘하는 기존의 아이오닉 6가 그래왔던 것들을 전혀 놓치지 않고 계승해서 더 완성된 몇 없는, 지금은 이제 조금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아이오닉 6가 최초에 나왔을 때만 해도 전기 세단이라는 차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없었어요. 기존의 전기차 세단의 선구주자의 진면모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아이오닉 6, 더 뉴 아이오닉 6가 아닌가. 자, 방지턱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마이 이제 스무스에서 좀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컨트롤 안 했어요. 그냥 악셀 꾸준히 꾹 밟으면서 다시 한번 이게 카메라로 내비게이션으로, 여기 보면 내비게이션 방지턱 표시가 다 있죠. 우리 차보다 훨씬 부드러워. 그거는 한 10배 부드러워. 자, 다시 한번 더 탁 넘고 나서 탁 칠 때도 이렇게 띠용, 여기 아니라 탁 잡아주죠. 요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잔진동, 그죠? 이 잔진동을 걸러주는 것도 훌륭하고, 기존에도 사용됐던 하이드로 부싱이 적용이 됐지만 거기에 또 아이오닉 6에 맞게끔 더 성능이 보강이 된 것들이 들어갔고, 이런 메케니컬한 기계적인 부분들도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외관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어요. 뭐 앞에 얼굴은 완전 바뀌긴 했지만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 픽셀 라이트는 그대로 있고, 혹자가 얘기하기로는 바뀐 게 별로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페이스리프트에서 풀체인지급으로 바뀌는 차가 이미 엄청 많았어요. 현대에서만 해도. 뭐 소나타도 그렇고요. 이 외관이 바뀐 거 대비 실내는 진짜 완전 그냥 다른 차가 된 게 아닌가. 뭐 이 실내가 아니라요, 사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체 부분. 그래서 공력 성능 말씀드렸던 거, 듀얼 모션 액티브 에어 플랩이 들어가서 공기 저항을 한 번 더 낮춰주는 최신 기술, 이 아이오닉 9에 처음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아이오닉 6에도 또 적용이 됐고, 그 외에 언더커버, 언더플로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편편해지면서 공기 저항도 더 줄이고, 스포일러는 아까 꽤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스포일러도 바꾸면서 또 CD를 또 줄이고, 그리고 이 CD를 줄이면 주행 가는 거리는 물론이거니와 이 MVH 소음과도 디스크 같은 경우도 강화가 돼서 또 이런 도로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을 걸러주는 역할을 또 한다고 하거든요. 타이어 또한 당연히 흡차음제가 적용이 된 이제 저소음 타이어가 적용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부분들이 계속 변경이 돼서, 와, 이거 사실 기존 아이오닉 6를 바로 좀 시승을 하면 역체감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드라이버로서의 느낌이지만, 그럼 또 반대로 좀 승객적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자면, 네. 그래서 휠 베이스는 변경이 된 게 없다 보니 2열 좌석이나 실내의 거주 공간은 크게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도 워낙 2열의 이 헤드룸이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나왔기 때문에 성인이 앉아서 이동하는 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전기차기 때문에 또 센터 터널이 지나가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 없어서 2열 자체도 편편해서, 이거 다른 전기차에서 많이 느꼈던 것처럼 그냥 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릴 수 있습니다. 타고 내리는 거. 오히려 1열은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2열은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가 사실 완전 수평이에요. 네. 넓어요. 여기에 모니터, 랩탑을 꺼내가지고 작업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이거 엄청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작업하시라고. 버튼들을 다 그 밑으로 내려가게 해놨네. 여기 전체를 그 어디에 올려도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장기 시승을 할 때 차에서 충전하면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어떤지 현실적인 피드백도 좀 드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인드풀니스 코쿤, 이 차 안에서의 보내는 시간과 경험에, 그 실내에서 보내는 경험을 중요시 또 했다. 저 진짜 많은 방지턱 넘어가는데, 여기 방지턱 진짜 많다 근데. 네, 이 시승 코스를 이렇게 방지턱 많은 거 일부러 크게 피해서 이렇게 잘 짜지 않거든요.
자신이 없다면? 자, 그렇지만 진짜로 과감 없이 우리가 만든 이 승차감을 온전히 느껴보셔라. 이 느낌으로 시승 코스를 이번에 짠 것 같아요. 방지턱이 그리고 높아요. 다리도 여기 화면에서 다 보이시지만 제가 어떤 특수한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악셀러레이터만 밟았다 뗐다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넣어보면 와, 제가 그냥 진짜 한번 부드럽게 넣어볼게요. 네. 정말 이 회장님이 타셨다는 느낌으로다가 자, 감속을 충분히 하면서 G90 제네시스 G90의 그 방지턱 삭제 기술은 아니에요. 네. 그 차는 방지턱을 삭제하거든요. 이런 삭제한 척하는 느낌으로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쇼퍼 드리븐 모드처럼 이 운전자가 승차감에 엄청 집중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아주 최적의 가장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준다. 이게 쇼퍼 드리븐캐 그 제네시스는 이제 호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애당초 파도가 없어. 그냥 엄청 잔잔해. 진짜 그냥 고요하다. 근데 우리가 타는 원래 차 이런 거는 이제 살짝 쓰나미는 아니고 큰 파도.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일렁이는 파도. 자, 그러면 조금 한 번만 참아보세요. 이제 스포츠 모드로 넣어보겠습니다. 바로 막 차가 땅땅 쫀쫀 이런 느낌이 쫙 나죠. 딱딱딱. 근데 제가 여기에 잠깐 한번 참아보세요. 조금만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능하다는 점. 자, 여기서 제가 이제는 아이페달을 끄고 제가 원하는 회생제동을 세팅을 해서 그래도 좀 회생제동이 덜 이래도 회생제동 3단계로 짧게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 꼬불길이라고. 네. 드마는 가만히 이제 멀미 나니까 뭐 요 정도만. 자, 진짜 이거는 그러면 제가 장기 시승 때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이거 타자마자 제가 뭐 어떤 차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뭐야? 아이오닉 6N. 진짜 그놈의 N. 코너에 들어가는 느낌이나 뭐 하중 이동, 전기차는 하중 이동이 좀 더 편해요. 악셀에서 브레이크를 떼고 회생제동이 제일 세게 걸면 브레이크에 발을 가져가기 전부터 이미 더 브레이크를 밟은 느낌 수준의 브레이크 수준의 회생제동 그 무게 하중 이동을 해주기 때문에, 자, 이 주행은 보신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혼자 좀 온전히 느낄 수 있을 때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해서 주행 가는 거리, 주행 느낌, 그리고 저희 이제 전비 1등은 뭐 시도도 안 했지만 택도 없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의 시승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비 더 떨어졌다. 바로 떨어졌네요. 5.7. 그래도 저 기준으로는 진짜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성인 3명이 탔다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우선 스무스 모드가 있다. 진짜 와, 이거는 최고. 이거는 다른 차에서 볼 수 없으니까 이게 아주 완전 큰 장점인 것 같고, 네. 또 다른 이건 장점이라고 하기 조금 그런데 신나서 이거 스피커 빵빵하게 틀고 차 타러 돌아다닐 것 같아서 나만의 시간이 생기겠다. 이 차를 그거는 6N이면 더더 그렇지만 네, 충분히. 아니 스피커가 왜 이렇게 커 이거? 이거 그리고 드마가 잘 집어주셨는데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장거리 시승을 포기할 수 없죠. 현실적으로 서울 부산 충전 없이 전 안 갈래요. 이미 수치로만 봐도 가능하지만 얼마나 여유가 또 있는가. 전기차에서 주행 가는 거리는 뭐 다다익선, 거거익선이라는 말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네.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번에 또 향상된 이 주행 가는 거리 다시 한 번 더 찬사를 보내면서 기존의 아이오닉 6 오너분들은 분명히 다양한 큰 차이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차임은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도 뭐 보는 분에 따라 조금 성향이나 생각이 이제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외관도 충분히 많이 바뀌었다면 많이 바뀌었고, 실내 이거 자체는 크게는 아니더라도 이제 하체나 기본기 그 느낌 분명히 많이 바뀐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N9입니다. 요 뒤에 리어 디자인이 어때요? 다르지? 어떻게 옆에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봤을 때 달라. 여기가 더 궁뎅이가 큰 느낌 난다. 네, 제가 여기 몇 가지 더 언급드리고 싶은 건 이제 네. 노트로 제가 열심히 또 적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이오닉 5N에 들어갔던 기술로 네. IDA Integrated Driving Axle, Drive Axle 이 줄임말인데, 이게 기존에 있던 드라이브 엑셀을 이 하나로 묶은, 사실 아반떼 N에도 들어간 획기적인 기술인데 이거 덕분에 더 즉각적인 스티어링 피드백을 좋아졌다. 그리고 카울 크로스바의 강성 또한 업그레이드가 돼서 잔 진동이 들어오는 거를 억제해주고 막아준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탔을 때 이 우리의 승차감이라는 게 좀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드마도 멀미가 나고 뭐 승차감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언급하는 포인트가 분명히 우리는 이제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부분에서 다 손을 봐서 승차감, 소음, 즉각성, 반응성, 뭐 그리고 이제 항속할 때 차의 반응성, 회생 제동에 관한 이런 것들, 리파인먼트라고 하죠. 좀 더 세세하게 가다듬어서 더 완성형에 가까워진, 또 눈에 보니까 말씀드리지만 저기 있는 웨더 스트립,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소음, 이 고무 웨더 스트립,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소음 차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없으면 당연히 뭐 바람 들어오지, 소음 들어오지 난리가 나는데 이것 또한 변경,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막 너무 덥고 너무 추워서 이거 계속 바꾸는 게 많잖아. 이번에 스마트 존이 생기면서 요것만 딱 켜주면, 기존에는 오토를 누르고 온도에는 조금 신경을 써줬어야 됐다면 이 스마트는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 좌석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사람이 어디에 타고 있는지를 이제 일단은 캐치를 하고요. 이걸 통해서 최적의 공조를 발휘한다. 이거 막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많은데, 막 타셔서 더우니까 막 켜고 줄이고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오토 모드 하나에 탁 이렇게 맞춰 놓으면 스마트 존과 이 오토를 이렇게 같이 딱 작동을 해 주시면 안락한 그런 거에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안락한 주행 질감을 얻으실 수 있다. 그리고 DSM, 디지털 사이드 미러 최신 버전이 들어가면서 기존 대비 2% 낮아진 공기 저항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공기 저항과 더불어서 액티브 에어플랩, 듀얼 모션이 들어간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모든 게 다 한데 어우러진 EV 세단의 시작이자 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이번 더 뉴 아이오닉 6 시승기였습니다. 네.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린 게 현대모터그룹 최초 EV 세단이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아이오닉 6N까지 들어가서 초고성능 아이오닉 5M보다 더 빠르고 또 좀 부드러운 그런 주행 질감을 보여주는 차라고 하니 이번엔 진짜 성능까지도 그 가격대의 퍼포먼스 따라오는 차가 없을 거예요. 아이오닉 5N에서도 없었고 6N은 더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리뷰 영상, 주행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인데 이거 편집 어떡하지?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신 드마님, 다음 영상에 아이오닉 6 꼭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더 타보면서 제가 만약에 놓친 게 있다면, 있을지 의문이지만 있다면 그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 네, 끝. 안녕.